네, 앞서 속보가 나왔죠. 2시 30분을 기점으로 EU가 40조 이상의 미국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속보 뉴스가 전해지면서 이 방산과 조선 쪽에서 찰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지수가 살짝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시장을 앞으로 또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이분께 조언을 얻어보겠습니다. 마켓 1타 강사 엠뱅거즈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일단 우리는 리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 인프라코어.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쪽을 좀 말씀드렸었죠. 어떤 거냐면 결국은 이제 항만 크레인부터 시작한 LNG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차트가 이게 아니고요. 다른 건데 방금 제가 켜서 죄송합니다. 오늘 일단은 가뿐하게 어제 오늘까지 해서 1만 원대 1차 목표 가격을 달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좀 편하게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워낙 지금 뭐 바닥권이잖아요. 지금 이게 거의 한 20년 차트거든요. 20년 차트. 20년 차트인데 중국도 지금 돈 풀면서 경기 막 호황기로 뭐 만들기 위해서 돈을 좀 풀고 있죠. 여기에다가 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제스처가 나왔었습니다. 뭐 어제부터 해서 HD 현대 그룹의 부회장이 또 AI 조선소부터 해가지고 또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이틀 연속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이쪽에 대한 수혜가 좀 기대될 수 있다. 수주가. 그렇기 때문에 좀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지루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덟 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지금 박스권, 좀 크게 보면 박스권이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코로나 팬데믹 때 랠리, 코로나 랠리 때 이후부터 고점을 아직도 정말 몇 년 동안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아마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도 저는 충분히 트럼프 현재 2.0 시대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박스권까지 상단까지는 대응하지만 넘어가면은 이전 한화, 지주사처럼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서요. 2차 목표 가격까지 홀드하는 전략으로 유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리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장, 걱정할 필요가 진짜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 2,700포인트가 아직 실현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지난번 같아요. 고점이 2,650, 60? 아무튼 좀 살짝 좀 못 넘겼었어요. 네. 그때도 제가 2,700 한번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아쉽게 못 나왔는데 일단 좀 긍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는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전자닉스를 산다. 반도체 산다. 근데 이걸 제가 오늘 좀 사실 이틀 전에 좀 미리 일찍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언제면 오늘 수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제가 이런 말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색깔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선, 방산, 오늘 지금 에너지 넥선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오션, 하나그룹주들 전반적으로 현대로템이 오늘 신고가 10만 원만 찍었다가 쫙 또 밀리는 형태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색깔이 바뀌면서 오늘 SK하이닉스가 거의 6%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하이닉스 자체가. 저도 이렇게 좀 빨리 치고 갈지 몰랐는데 물론 이제 이유가 현물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 그럼 매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만약 이런 상태가 귀결이 되면은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지수는 좋아요. 지수는 좋을 텐데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중소형주 이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수 연동형인 대형주를 갖고 있는 분들, 반도체를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좀 좋을 것을 판단하고 있지만 오히려 최근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많이 바라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더라도 반도체 소부정만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뭔가 뭐 로봇주 갔다가 여기 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저는 안 좋다고 봐요.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가면은 나머지 종목들의 수급은 막혀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당연히 중요한 거는 색깔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들. 결국 미국장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어제 테슬라가 정말 드디어 오랜만에 양봉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전반적인 기술주들, 테크주들이 물론 나스닥이 하락 마감했지만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대표적인 빅테크들이. 그래서 준비한 그림 한번 보면서 좀 희화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게 보시면 좌측은 트럼프 대통령을 표현한 AI 그림이고요. 우측은요. FMC 파월 연준 의장이에요. 근데 약간 좀 워렌 버핏처럼 나와가지고 저도 조금 우리 그런 생각이 들죠. 방금 그죠?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AI가 우리가 100%를 신뢰가 안 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서 살만 좀 빠지면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인데 좀 약간 더 얄싹해야 돼요. 그렇죠. 약간 좀 네. 이제 얄쌍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이 그림이 표현한 게 뭐냐면 파월은
시장을 하락시키려고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한 것처럼 보이죠. 계속해서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주가에 별로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라든지 FMC의 그런 연준 의장, 수장도 파월은 계속해서 시장에 긍정적인 제스처를 많이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좀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보면은 일단 뭐 미국장의 반등을 우리가 좀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뉴스가 하나가 보도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무역 정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죠. 아까도 유럽에서도 뭐 40조 원 가까이 좀 때렸다, 보복으로 때렸다 생각이 나오고 있는데 이르면 4월 초에 시진핑과 회동을 할 수 있다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작년이 아니고요. 1기 당시 때도 정말 똑같았어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S&P 500이에요. 이게 S&P 500이 2018년도 1월 달 첫 무역 관세 때리고 나서 쫙 밀렸을 때였거든요. 지금 거의 뭐 미국도 이렇게 수직 낙하를 했잖아요. 딱 이 화살표 자리, 장대목 맞았던 자리 다음 날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2018년도 때 시진핑과 회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를 X, 트위터에다가 멘션을 남기면서 그와 대화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비슷한 뉴스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이 쫙 오면서 뭐 이때를 이제 통상 월가들은 이제 베어마켓 랠리였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럼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게 조선주들이라도 방산주 세론 나오고 전자닉스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만약에 이 차트가 형성해서 우리나라도 강하게 반등 나오면은 여태까지 쉬었던 AI 관련된 기술주, 국내 기술주라든지 또는 바이오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색깔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일기 때와 계속 저희가 이제 비교 분석하면서 시장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밤에 또 미국 쪽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장이 하도 떨어졌으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진짜 오늘 올라간 거 보면은 제가 볼 때 오늘 미국장이 상승할 거라고 외국인들이 생각하고 쫙 들어오는 것 같아요. 특히 반도체를 사는 이유가.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빅테크들이 대부분 엔비디아부터 시작돼서 이런 뭐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많잖아요. 반도체 기업도 많고. 외국인들이 지금 정말 좀 몇 달 만인지 모르겠어요. 올해 들어서 한 2달 만인 것 같은데 3천억 원을 들어왔습니다. 박수칠 만한 일이죠. 그래서 아마 오늘 밤에 CPI가 무난하게 잘 나올 거다. 그래서 이걸로 시장의 반등, 미국장의 반등 나오면서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을 하고 지금 외국인이 좀 들어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월가에서 CPI 예측 추이인데 빨간색 그림을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컨센에 부합하거나 살짝 낮아요. 살짝 낮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CPI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가가 막 엄청 올라갔을 때, 많이 엄청 올라갔을 때 CPI가 낮게나 보합으로 나오면 오히려 세론이 돼요. 세론. 오히려 이제 재료 소멸을 판단해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CPI의 상승률이 둔화가 되면은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지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은 나쁜 게 나쁜 거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드 이즈 배드가 아니라 배드 이즈 배드고 지금 굿 이즈 굿. 그러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지표가 잘 나와야지만 미국장도 올라가고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우려감도 있으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월가에서도 지금 약간 낮게 나온다. 만약 이렇게 비슷하게만 나오고 부합만 해도 저는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반등 나오게 됐을 때 오늘 미국장이 장대 한번 뽑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많이 눌리고 쉬었던 AI 기술주 또는 바이오 뭐 이런 쪽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일타 강사 결론은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무난하게 나온 CPI 이전에 대장이었던 섹터의 종목을 재공략해보자라고 결론을 도출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I랑 기술주 쪽에서 종목이 드디어 나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쪽이 있어야지만 AI 기술주들이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이전에 한번 편입을 했었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다시 재편입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명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AI 혹은 기술주들의 반등으로 연결지어 볼 수 네. 있는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다. 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일단은 저는
단기적으로 단기 고점, 그러니까 이전에 신고가 연역을 한번 넘어가는지를 여부를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소형 원전이죠. 그냥 네이버에다 여러분 두산 엘리베이터라고 검색하신 포털 사이트에다가 그냥 대놓고 회사 소개 앞에 SMR 발전이라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이거 제가 컨트롤-C 컨트롤-V에서 자막으로 붙여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원전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주정부, 지금 미국의 주정부, 인디애나, 미시간, 루지애나 주에 전력 공급이 차질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모두가 전력 전기에 굶주렸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주정부 지사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핵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핵발전소는 뭐예요? 원전이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은요. 두산 엘리베이터가 결국은 이제 반도체처럼 SMR 관련된 파운드리 사업 확대 관련된 부서를 신설하면서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미국의 엑스에너지와 테라파워 등의 이 필요한 융합 관련된 부분에 필요한 전열관 생산 기술에 대한 파운드리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뉴스가 좀 보도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파운드리 하면은 이제 반도체에서 TSMC, 뭐 삼성전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원전, 이 핵발전소의 파운드리를 아마 두산 엘리베이터가 독차지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뭐 LNG, 뭐 네. SMR 이쪽에가 계속 나올 수 있다 이 스토리를 말해주는 거죠. 결국은 이제 LNG가 많이 올랐잖아요. 하나든 뭐 삼성도 마찬가지로 다 삼중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더 가기 위한 뭐 조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조선방산 조금 이제 세론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가격 전략을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1차를 29,000원 선으로 보고 있고요. 2차 목표 가격을 이전에 신고가 연역이 이제 31,000원 한번 보겠고요. 손절 가격을 24,500원으로 이전에 저점역이죠. 요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 일단은 신고가 나오는지 보면서 대응하자는 점 두산 엘리베이터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3만 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시 무료 방송 가면 무슨 얘기 해주실 네, 거예요? 뭐 못다한 이야기들은 네. 2018년도 차트와 유사하게 그때 뉴스 플로우랑 같이 연동돼서 증시가 어떻게 흘러갔고 이때 어떤 종목들이 특히 국내에서 올라갔는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 집중적으로 1시간 동안 좀 탐색을 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네이버나 너튜브에 신광섭 검색하시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략 한번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켓 1타 강사 오늘 여기까지고요. 엠뱅고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